오랜만입니다, 소관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 한번 하셔야죠. 예, 국민 여러분, 하영재 인사드립니다.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인터넷 뉴스 조사장께서 저를 이 방송국으로 초청을 해주시고 이 대담을 마치고 다시 남의 업장으로 가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분이 좀 무겁습니다.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도 있는데 봄은 오고 있는데 마치 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라고는 참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병이 우리를 덮쳐가지고 경기도 위축되고 마음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용기를 가지고 남해인의 특유한 우리 근성으로 충분히 이겨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드립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시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출마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무엇보다도 저는 오래전에 행정고등고시에 합격을 하고 다행스럽게 바로 옆 동네인 하동군청에서 수습사무원으로 공직을 출발한 이래로 한 번도 우리 고향을 위해서 저한테 저를 키워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고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마침 이제 이 지역이 어렵고 또 나름대로 우리 농수산업으로 쫙 갖추어진 우리 동네인데 여기에 제가 일을 해온 캐리어가 산림청장, 농수산시보부 차관, 또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그런데서 이제 관계를 떠난다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 또 이런 정계와 관계와 학계에 나름대로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또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은 옛날 은혜에 제가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추고 또 그 산업 인프라를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다는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하동남해 사천은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발전이 늦은 낙후 지역으로 지금 꼽혀 있고 특히 남해 같은 지역은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만약에 그 국회에 입성하시면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시는 하남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저의 근본적인 우리 하동과 남해 사천의 발전 방향은 우리 하동 사천과 남해와 하동을 전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제 근본적인 바람입니다. 좋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로 삼천포의 경우 천혜의 항구인 삼천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천공항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로와 또 공로, 해상로까지 같이 열려 있다고 하는 이 굉장히 좋은 유리한 점. 사천을 보면 용인면과 산안면에 산업용지가 많이 들어설 수 있는 또 부지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남해의 높은 교육열, 하동의 또 그 힐링, 남해와 힐링 같습니다만 산악지대의 장점, 하동의 다양한 녹차를 비롯한 다양한 농수산업 산업을 다 한데 묶어서 우리 지역을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전국 최고의 지역 공동체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저희 근본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 그 추진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인적 네트워크, 이걸 나름대로 갖춘 제가 어떤 사람보다도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좋은 지역을 이제는 제가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는 시장 군수들과 자주 만나고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하고 자주 만나겠습니다. 그분들 말씀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명남의 군수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 많이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늘 부지런하셨고 열심히 그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 그것도 남해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남해 군만 콕 집어서 우리 남해 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공약들이 계시면은 예. 좀 이 기회에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제 힐링 현대 산업 사회가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힐링으로 넘어가고 개인적 일상적인 삶을 가장 잘 편안하게 마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기 마련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남해군은 그 조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 인프라도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갖추어 갑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될 수 없고, 우리 남해군이 갖고 있는 자연 여건을 갖다 활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첫 번째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 해양과 휴양 산업도 아주 중요한 고도의 현대 산업을 전수를 할 수 있는데, 남해군이 가능합니다. 해양 항로화 사업을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적합한 모양을 유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가장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한려 여수와 연결시키는 해수터널, 그건 당연하게 굉장히 많이 조건이 갖춰져 있고, 또 국가에서도 예타 사업으로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반드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러면 상주 쪽이 좀 침체해 있는데요. 상주 쪽도 이제 모노레일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어모레 비치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량만큼 배후 단지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해지 터널이 되면은 여기 고급 주택 또는 여러 가지 펜션 같은 것이 지금도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서 동세지 터널 시너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TX 진주 쪽이든 또는 이 사천 쪽이든 연결되면 우리가 그 연계된 관광 교통 같이 만들어서 KTX 시너지를 만들도록 하고,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 문화와 관계된 건데, 제가 또 산림청에 근무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고려대장경 판각지로서의 학술 연구를 새로 해서 그것이 이제 목재산업을 부흥시키고, 우리 벚꽃나무, 삼번나무, 이것이 남해의 가장 그 어떤 특징적인 수종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고 또 넓은 갯벌에 묻어서 3년간 숙성시킬 수도 있고, 또 전국의 각주들이 모여서 판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찍어야 되니까 금속 알자를 만들고, 그야말로 그 당시 고도의 문화 사업인 대장경 판각 사업을 종교를 떠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남해에서 꼭 해서 고도의 문화 산업을 남해에 유치시키고자 합니다. 고려 대장경 판각지, 이게 지금 팔만 대장경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세계적인 문화자산이잖아요. 이걸 반드시 복원시켜내겠다는, 정말 그런 날이 오면은 남해로서는 대단히 큰 빛나는 그 남해 지역이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아주 기분 좋은 공약님, 의원 되시면은 어떤 정치를 하시고 싶으세요? 예, 저는 늘 생각하고 왔던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반드시 눈에 띄는 공장 유치하고 다리 놓고 길 닦는 것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저도 국회의원 되면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그러면 우리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또는 청년들 마음속에 품고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이것을 국회에 된 사람이 자주 만나는,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생활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 생활정치 개념에는 우리 어르신들은 저를 동생으로 생각하시고, 저보다 연령대가 낮은 분들은, 아우들은 저를 형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웃의 다정한 사촌으로 보고, 어쨌든 간에 적어도 토 일요일 정도는 남해와 하동 사천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 또는 제가 그분들이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서울로 가서 해결하는, 제 표현을 하자면 생활정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생활정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선량이 되시고 싶다는 분들이 출마를 하실 때는 늘 유권자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늘 밀착해서 생활정치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정말 저희들에게는 와닿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활정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뭐 그런 내용 전혀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 어떤 또 국회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한 멤버고 또 당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이 급박한 일이 있거나 또는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휴일이나 국회 비상대기령 이런 것은 당이 따라야 되겠죠. 그 말고는 담은 하루 또는 담은 몇 시간이라도 틈이 나면은
저는 사천 남해 하동에 있겠습니다. 남해에서 1박, 사천에서 1박, 하동에서 1박. 그래 하면서 그야말로 시장 통에 가서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들 손도 잡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동생 같은 우리 아우들 고민이 뭔가 제가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답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분들의 우라통에 맺힌 심사를 풀어드리는 것도 저는 생각에 저는 생활정치라 생각합니다. 심리적 영향도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하신 말씀. 그게 이제 이게 참 정말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그런 정치인을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예. 오늘 제가 고향이 남해의 경우이기 때문에 가장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풍 매미를 극복하기 관한 2년간의 그야말로 숨가쁜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에 하늘을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필 제때 이런 일이 오느냐. 제가 하고 싶은 공약을 다 접어놓아야 되겠다. 그런 한편 생각해 보면은 다소 영광스럽다는 기분이 드는 게 제때 남해를 갖다 구할 수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래서 지금 밖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 갔더니 인프라가 참 적어도 한 20년 정도는 땡겨서 된 것 같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생각을 했고 그것을 해내었다는 것을 저는 참 보람차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 다소 정서적인 면 또는 할머니들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한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손자한테 편지를 쓰게 되었고 시집간 딸이 저한테 울면서 답변을 하면서 군수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같이 손잡고 가고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드리고 앉아서 서지 못하는 사람을 손을 잡고 일으켜주는 이것이 바로 군수 역할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베풀어 주신 우리 고향 어르신들, 제가 어떻게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조세현 사장한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 한번 좀 잡아주실래요? 잡아주세요. 딱 좋은 선택. 역시 하영재. 정말 그 국민들이 딱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선택받으셔서 우리 하남사를 위해서 큰 역할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